안녕하세요. 절대가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3 생활권 특화 설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3 생활권을 이제 우리가 특화 설계를 더욱 자세히 알기 전에 6-3 생활권의 입지, 정확한 입지의 특징을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의 생명은 입지다 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명확하게 6-3 생활권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겠죠. 입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6-3 생활권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명칭이 산울리입니다. 산울리. 일단 위치를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1생활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면 5생활권이 있고 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주요 도로를 보시면 세종 일본국도인데 세종시의 외곽순환도로라고 보셔야죠. 외곽순환도로라기보다는 내부순환도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일본 국도는. 왜냐하면 고운동과 아름동을 중간을 가르니까 이건 내부순환도로라고 명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국도 인동시에 내부순환도로를 통해서 대전으로의 진입도 편리하다, 용이하다. 이렇게 이쪽으로 타가지고 바로 일본 국도를 타고 대전으로 간다. 이렇게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본 국도를 타고 조천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편할 것 같다. 물론 오송 쪽도 편하겠죠. 그래서 오송 쪽, 조천 쪽, 그리고 청안 IC를 통해서 풍세 쪽으로 가는 천안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이쪽 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할 것 같다. 입지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상 무엇이 문제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램프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게 아침에 또는 퇴근 시에 엄청나게 막히죠. 이 도로 설계를 좀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입체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원활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차선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오는 차량과 이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두 개가 동시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 유턴 받는 차량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트래픽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출퇴근 시간에 항상 막힌다. 여기가 입주하면 이 도로를 더 많이 이용하겠죠. 물론 이제 이 도로가 너무 막히면 안쪽 도로를 또 이용해서 오시겠죠. 이제 그렇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6-3, 4가 입주를 하면 이 도로는 더 막힐 것이다. 여기 도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세종시청에서 볼 때는 분명히 어떤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이다. 왜냐하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서울로 가는 길은 이쪽 정안 IC 쪽으로 가니까 이쪽 도로도 활용도가 높은 도로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개선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생활권의 주변의 어떤 그 인프라들을 보면 바로 뒤에 이제 세종 필드, 골프장이 있죠. 바로 집 뒤에 골프장이 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은하수공원이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이 있다. 요게 있는 게 큰 단점은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공해 물질이 배출되고 그러한 그 공원은 아니다라고 보시고 큰 단점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요 주변에 이제 여기에 바로 이제 충남대병원이 올해 6월달에 개원을 하죠. 개원을 하니까 종합병원도 가깝다.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청사와도 멀지 않다. 청사 직원들도 충분히 이제 여기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생활권에 또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바로 6생활권 뒤에 바로 와천리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됐다는 거죠. 이곳이.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6생활권이 바로 국가산업단지 6생활권 뒤에 바로 그 배후 수요가 있다는 거죠. 풍부한 수요가 있다. 아마도 이제 이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6생활권에 많이 사실 가능성이 많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6생활권, 6-3 생활권의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6생활권이고 6-3 생활권이고 이게 외곽순환도로죠. 외곽순환도로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외곽순환도로인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내부순환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뭐냐면 6생활권은 회전교차로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회전교차로, 이 노란 게 회전교차로입니다. 요게. 이렇게 회전교차로가
짓겠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교통 신호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거죠. 신호 안 받고 자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해서 차량이 이동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많은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그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니까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못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활권에서 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불편한 점들을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많이 만들겠다. 육생활권에서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게 된 겁니다. 자, 회전교차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요 파란 부분이 이제 초중고 유치원, 뭐, 여기가 복합 커뮤니티 센터, 중학교, 고등학교. 자, 고등학교는 캠퍼스형 고등학교. 요건 뒤에서 설명할 것이고, 요렇게 한 섹터에 초, 중, 고 유치원이 청사까지. 이 청사가 있다는 건 여기 도서관이 있다는 거니까 애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한 섹터에 이걸 다 넣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가운데를 중앙공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중앙공원으로. 자, 그래서 이 중앙공원 주변에 아파트를 집어넣어서 걸어서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거죠. 학교 통학로가 공원을 통해서 간다. 엄청나게 그 고퀄리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변에 상권들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그리고 앞쪽에 상권이 있겠죠. 그러니까 상권도 중앙공원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때 굉장히 쾌적하겠죠. 여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쾌적하겠죠. 자, 그리고 이쪽도 테라스형으로 독일식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쾌적하겠죠. 자, 그런 점이 특징이다. 자, 그래서 이쪽 도로는 생활 연계형 도로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L1은 내년에 분양하는 거고, M2, H1, H2, H3는 이제 올해 분양할 계획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직 다른 지역은 이제 계획이 안 나왔고, L2는 공무원 임대 아파트고, B1은 여기도 이제 특화 설계를 해서 단독형 그 단독 주택들, 자, 그것을 또 만들겠다는 거죠. 육생활권의 강점은 바로 이 사진을 보시면 자세히 아십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6-4 생활권의 6 생활권의 바로 앞이죠. 6-4 생활권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학교, 공원, 그다음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 자, 그것을 가운데 넣고,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공원 안에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사, 초등학교를 다 넣겠다는 거죠. 자, 그것만 넣겠다는 게 아니죠. 바로 이제 이렇게 이 축구장도 국제 경기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운동을 하겠죠. 이제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국제 경기 그 운동장 사이즈로 넣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쓰겠죠. 자, 이제 같이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도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 있는 시설을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공원이 일체화되는, 자, 그러한 그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저기 걸어서 차가 안 다니도록 안전하게. 자, 그런 개념으로 6-4 생활권을 만들고 6-3 생활권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6-3 생활권도 만들겠다. 자, 이 기사 6-4 생활권 이제 복컴제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이게 이제 6-3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얘기니까, 자, 그 중요한 내용만 읽어보면 유치원, 초중고 공원이 함께 배치되는데 그곳에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있고 그것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실내는 인공 암벽장, 요가시설, 달리기 원형 트랙이 있다. 자, 이거 한 단계 진화된 복컴입니다. 세종시 지금 현재 복컴에도 없는 시설을 또 넣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서관에는 계단식 열린 공간을 배치해서 개방성,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 이제 이런 이 하나의 그 어떤 섹터 안에 초중고 복컴을 넣어서 아이들, 어른, 노인 다 이용하라는 얘기죠. 자, 그 의도가 뭐냐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의 그 어떤 그 성격과 지금 정부 여당의 성격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패밀리 복컴을 유치원, 학교, 공원 등과 함께 통합해서 설계한 만큼 센터 내에 체육, 문화, 복지 시설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다면 학생과 주인,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의도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자꾸 이제 현대사회에 살수록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그런 그 문화가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어떤 그 주거 문화, 도시 계획을 통해서 도시의 형태, 주거 형태를 통해서 한번 개선해 보자는 어떤 표준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자, 그것을 한번 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어떻게 설계를 했나. 자, 이 타이틀을 보시면 특화로 특별한 육생활권, 미래 도시 설계의 표준 모델 시험이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육생활권의 어떤 도시계획의 의도죠. 이런 표준 모델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게 성공적이라고 하면,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곳에, 여기가 이제 약간 고바위가 되겠죠. 그럼 이쪽이 약간 어떤 경사지가 되겠죠. 자, 이 경사지도 이렇게 도시의 이 첫인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조각, 어떤 그 암벽 조각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뭐 인공 절벽을 만드나 보네요. 이 절벽을 타는 거 보니까. 자, 뭐 그러한 그 체육시설도 만들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단독주택지를 특화하겠다. 자, 여기도 단독주택지를 만드는데 공동체, 서로 주민들 간에 공동생활을 하기 편하게 공동체적인 그런 그 생활을 하기 편하게 이렇게 원형, 밑에 보시면 원형을 만들고 이 안에 공동시설을 만들어서 어떤 단독주택지도 특화하겠다. 기존의 단독주택지와는 차별화가 있는 거죠. 학교 공원 가운데로 공원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이 가운데로 개천을 만들겠다는 거죠. 개천이 빠질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에도 물순환 기법, 워터 스페이스 빌리지라고 하네요. 이것을 물 순환이 되도록 해서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서 어떤 그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자연공원, 중앙공원이죠. 이제 도시에서 어떤 공원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배치하거나 뒤에 배치하거나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최근에 도시 계획을 할 때 한계죠. 그 공원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단지만 누리더라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중앙공원을 가운데 배치했다. 자, 이거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또 개천이 흐르고 그러면 요 단지 세 단지는 요 세 단지 그리고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렇게 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학교 가는 길도 공원을 통해서 갈 수 있다. 공원이 이제 생활화가 되는 거죠. 공원이 학교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따로 공원을 가서 운동을 하거나 뭐 여가 생활을 누리거나 이제 시간을 내서 그랬는데 이제 일상생활과 공원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획기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또 가로벽 벽화. 이런 게 뭐냐면 이제 도시를 디자인화 하겠다는 거죠. 디자인화. 이 명품 도시의 하나의 조건이죠. 이런 게. 자, 이렇게 가로벽 벽화로 도시를 멋있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새롭게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쪽에 이제 주상복합이 들었었는데 여기도 주상복합도 랜드마크 타워동 해가지고 멋있게 디자인을 뽑겠다는 거죠. 아주 멋있게 디자인이 가미된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아파트의 어떤 획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면은 이제 어떻게 차별화가 안 되니까 디자인을 넣어서 랜드마크를 이 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랜드마크가 중요하냐면 이 랜드마크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지나가다 보면 시선을 빼앗게 되는 거죠. 그래서 6-3 생활 거라면 랜드마크 그게 생각날도록 그렇게 짓겠다는 거죠. 특화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죠. 6-3 생활권에 자,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도로를 특화 설계했다. 자, 이걸 보시죠. 포켓 주차장이라고 만들겠다는 거야. 보행자가 도로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이게 보통 이제 도로에 이렇게 주차를 하니까 주차를 하다 보면 어떤 그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고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도로 중간중간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좀 많이 확보하겠다는 거죠.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도로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있죠. 지그재그라고 하더라고요. 지그재그 도로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차량의 속도가
서행을 하겠죠. 빨리 달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건너가는 건널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차량이 이제 천천히 간다. 이 세종시가 아주 이러한 개념 도로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일자 도로도 그 뭐라고 그러죠? 차단봉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굴곡을 줘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있더라. 이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세종시는 이렇게 굉장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 같아요.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만드는 거 보면. 자, 이렇게 포켓 주차장 만들고, 자, 그래서 주차도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만들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일부에서 말했던 내민 연석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 내민 연석. 이게 이렇게 이제 시큐리티 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차량이 2차선으로 이렇게 오다가 차선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죠. 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삼생활권 그 금강변 쪽에서 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겠다. 이 내민 연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회전 교차로를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플러스 지그재그 차선. 자,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차량의 흐름은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차량의 속도는 줄어들고, 자, 그렇게 만들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고온식 횡단보도, 이거는 뭐 세종시에 지금 거의 다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약간 단차를 둬서 횡단보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차들이 당연히 속도가 줄어들겠죠. 보행 안전 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행 안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도로는 아직 뭐 기존의 세종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삼생활권에서 찍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새로운 개념 같아요. 유치원 드랍잔. 유치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유치원의 공간이 작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적죠.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이 아침에 많이 차량이 들어오니까 길거리에 막 차도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 흐름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하차시킬 수 있는 드랍존을 만들겠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아주 아이들을 위해서 섬세한 도시다. 어떻게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종시로 안 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둔 자제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세종시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런 거죠. 특화 설계. 이런 게 기존에도 많이 되어 있고, 이 한 단계 더 진화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그 6-4 생활권과 3 생활권에서.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시죠. 이제 그 6-3 생활권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공법으로 짓겠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없어지는 뭐라고 그러죠? 뭐 배관을 설치한다고 그러나? 뭐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보고요. 그 다음에 미세 저감 장치를 적용하겠다. 자, 그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자, 예시를 보여줬는데, 자, 일단 제가 아는 것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부지에 가능한 한 최대한 녹화를 많이 하겠다. 녹화를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 조경의 공간이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한 녹화 공간에 미세먼지 저감 수목을 심겠다. 자, 그런 수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 이런 게 포인트죠. 자, 그리고 단지 내에 식물원도 만들겠다. 이거 거의 숲에서 산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식물원도 만들겠다. 3 생활권에 짓는 아파트에는 공동주택 통합 공기 제어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공기를 배출하는 그 배기시설이 되겠다는 거죠. 보통 배기시설은 그 지하 1층에 주차장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회는 있어도 건조시키는 회는 있어도 공조 배기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죠. 근데 그 아파트 시설에 그 배기 공기 제어 시스템을 넣겠다.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분양가도 좀 올라가겠네요. 이런 거 보면은.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벽체를 넣겠다.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자,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미세먼지 농도가 짙으면 뭐 어떤 그 색깔을 표시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대기 측정망도 넣고, 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런 게 이제 스마트 시티로 가는 지름길이죠. 이 안전버스 정류장. 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 BRT 정류장이죠. BRT 정류장에
이 한 단계 진화된 모습이 뭐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BRT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겨울에 춥거나 여름에 더우면 기다리는데 짜증이 나겠죠. 힘들어하겠죠. 힘들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버스 정류장 내에 그 냉난방 시설을 넣겠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자, 세종시가 이렇게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다. 아, 기가 막힌 거죠. 예? 다른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공유 전기 자동차를 전기 자전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동차죠, 자동차. 자, 그거를 갖다 놓겠다는 거죠. 전기 자전거를 갖다 놓으니까 맘대로 이용해라. 자, 여기서 BRT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집까지 불편하면 자전거 타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아,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리고 전기 충전 인프라를 많이 넣겠다. 전기차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자, 그것도 보강을 하겠다. 세종시의 그 고퀄리티를 보여주는 생활권, 바로 6-3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개념의 진화된, 업그레이드된 아파트를 짓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분양을 받느냐 이거죠. 자, 세종시의 앞으로 분양, 청약 경쟁률, 자, 앞으로는 더욱 세집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세종시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 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가장 그 적용을 잘하는 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분양가의 그 상승률이 높진 않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세종시는 이미 한 10년 그 언젠가요? 5, 6년도인가요? 뭐 그때 이미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의 수용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수용 단가가 있기 때문에 땅의 매입비가 높지 않다는 거죠. 물론 건축분에 대한 상승비는 올라가지만 땅에 대한 그 토지 비용은 높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자, 여기 84, 예를 들어서 6-4 생활권의 그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뭐 3억 한 6천이었나요? 5천이었나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아무리 올라도 이 6-3 생활권 4억이 안 넘는다는 거죠. 4억이 안 넘는다는 겁니다. 4억 근처 정도 갈지 몰라도, 자, 4억이 안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 예상으로 볼 때는 4억이 안 넘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특화 설계를 하다 보면 뭐 공조시설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 여지는 있지만 제 예상으로 볼 때는 4억은 안 넘을 것이다. 자, 분양가는 싸다. 상대적으로 다른 그 타도시의 어떤 그 분양가에 비해서는. 자, 그런데 최근에 세종시가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자, 가격이 급등했으니까 분양을 한다고 하면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질 가능성이 많죠. 여기는 전국구니까 엄청나게 셀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청약 가점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것에 대비해서 청약 전략을 짜시고요. 그리고 6-6 생활권이 다 완성이 되면 세종의 어떤 인구 또는 경제 규모가 커진다. 자, 경제 규모가 커지면 생활 인프라도 좋아질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이제 5생활권도 분양 들어가니까 거대한 도시가 이제 명품의 도시가 완성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별 동별 분석은 그 분양 계획이 나오면 그때 그 단지 조감도를 보고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얄동, 로얄층, 그리고 어떤 단지를 청약을 해야 되는지, 자, 우선 청약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다음 프로그램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